2026년에 부자 되는 가장 현실적인 길, QLD로 시간을 벌고 TQQQ로 속도를 붙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3배 레버리지로 달리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도착하기 전에 탈락합니다. 반대로 QLD로 시장에 오래 남는 체력을 만들고 그 위에서 TQQQ를 규칙으로만 쓰면 같은 나스닥을 보면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들 2026년이면 뭐가 달라지냐고 묻습니다. 정답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돈은 운이 아니라 시장에서 내가 제공하는 가치의 크기로 따라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치가 커지는 순간 수입은 따라오고 그 수입이 투자로 연결될 때 자산은 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건 내 안에 쌓인 현금 흐름과 실력과 심리의 합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정보에 휘둘리고 심리가 약하면 변동성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패턴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투자로 복리 엔진을 겁니다. 패턴을 읽는 능력, 이게 2026년의 핵심입니다. 패턴이라는 건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를 알아채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공포가 커질 때 가격은 싸지고 낙관이 커질 때 가격은 비싸집니다. 사람들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제 끝이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하지만 시장은 늘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금리, 유동성, 실적, 기대, 공포, 탐욕, 그리고 회복. 이 흐름을 공부하면 뉴스가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뉴스를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왜 등장하느냐? 그냥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지만 같은 체감이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고 내려갈 때는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3배짜리로 시작했다가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손절하고 다시는 투자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레버리지의 무서움입니다. 상품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QLD는 체류 시간 확보용입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수록 복리는 내 편이 됩니다. 둘째, TQQQ는 가속장치입니다. 하지만 가속은 도로가 직선일 때만 밟아야 합니다. 커브에서 밟으면 사고 납니다. 셋째,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들어가면 감정으로 나옵니다. 규칙으로 들어가야 규칙으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차트 몰라요. 경제 몰라요. 그래서 투자 못해요. 그런데 진짜는 반대입니다. 몰라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알아야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QLD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길게 보고 분할로 사고 흔들려도 버티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면 TQQQ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확률이 내 편인 구간인지,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인지, 내가 물량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기서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게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가 없으면 하락은 공포가 되고 공포는 손절이 됩니다. 설계가 있으면 하락은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제가 대본에서 드리고 싶은 구조는 간단합니다.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사라지지 않게 투자 구조를 만들고 마지막에 그 구조를 몇 년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반대로 합니다. 투자 한 방으로 인생을 바꾸려다가 인생이 흔들립니다. 자,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사업을 해서 키우고 가치가 커졌을 때 더 큰 값으로 평가받는 방법, 혹은 일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을 투자로 복리화하는 방법.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시장에 주는 가치가 커져야 합니다. 가치가 커지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연습이 쌓여서 생깁니다. 사람들이 운동선수를 보면서 감탄하는 건 경기장에서의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승부는 연습장에서 결정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수익은 계좌에서 보이지만 승부는 계좌 밖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쌓는지, 어떤 루틴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원칙으로 매수 매도를 나누는지, 어떤 감정을 관리하는지, 이게 전부 합쳐져서 계좌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잡으셔야 합니다. 나는 올해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나는 올해 시장에서 통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올해 단기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나는 올해 내 시스템을 만들겠다. 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돈은 따라옵니다. 시스템 없이 돈만 좇으면 돈이 도망갑니다. 여기서 바로 실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QLD, TQQQ를 쓰는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변동성을 견디면서 복리를 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변동성을 견디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바로 비중, 분할, 그리고 기준선입니다.
비중이란 내 계좌에서 레버리지가 차지하는 자리를 정하는 겁니다. 분할이란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내 심리를 쪼개서 들어가는 겁니다. 기준선이란 내가 지금 공격할 때인지 방어할 때인지 판단하는 나침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TQQQ는 독이 될 확률이 큽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TQQQ는 칼이 됩니다. 칼은 요리도 하지만 사람도 다치게 합니다. 도구는 중립이고 사용법이 전부입니다. 기준선은 어렵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 같은 단순한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흔들림을 줄입니다. 예를 들면 21선 같은 기준을 보면서 시장이 힘이 있을 때는 유지하고 시장이 무너질 때는 무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신호를 지키는 겁니다.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지키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QLD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에게 QLD만 해도 충분히 좋은 길이 됩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짧거나 변동성에 약하거나 생활이 바쁜 분들은 QLD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더 공격적이고 기간을 줄이고 싶고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할 자신이 있다면 TQQQ를 보조 엔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단 보조 엔진입니다. 처음부터 메인 엔진으로 만들면 사고가 납니다. 이제 2026년에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행동과 돈을 굴리기 위한 행동은 달라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은 내 소득을 키우는 쪽입니다. 돈을 굴리기 위한 행동은 내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쪽입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망합니다. 소득을 키우는 쪽에서 가장 빠른 건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걸 시작하면 초반에 시간이 너무 듭니다. 이미 있는 경력, 이미 있는 지식, 이미 있는 환경에서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덧붙이는 게 빠릅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세일즈, 데이터, 자동화, 콘텐츠, 기획, 리더십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기술은 업종을 바꿔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쌓이면 내 연봉은 올라가고 사이드 수입도 생기고 투자할 씨앗이 커집니다. 그 다음이 투자입니다. 투자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나는 매달 얼마를 넣을 것인가? 나는 하락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것인가? 나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추가하고 줄일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QLD와 TQQQ의 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큽니다.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큰 손실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횡보와 급락 구간에서 체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며 본인의 재무 상황과 성향에 맞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늦은 출발을 따라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잡으려면 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속도를 내는 방식이 QLD로 기반을 만들고 TQQQ는 정해진 조건에서만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합니다. QLD를 중심으로 가져가고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일 때만 TQQQ 비중을 조금 올립니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TQQQ를 줄이고 QLD 중심으로 버팁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는 가속이 붙고 하락장에서는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생존율이 올라가면 결국 수익률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패턴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패턴을 쓰는 사람입니다. 패턴을 안다는 것과 패턴대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고도 못하는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투자 지식보다 먼저 투자 심리를 다뤄야 합니다. 이 심리를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계획을 글로 쓰는 겁니다. 내가 언제 매수할지, 왜 매수할지, 어느 정도면 추가할지, 어디서 줄일지. 이걸 미리 써두면 시장이 흔들릴 때 판단이 아니라 실행만 남습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종이는 안 흔들립니다. 종이에 적힌 원칙을 따라가면 내 감정이 내 계좌를 망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2026년의 벼락부자, 이런 환상은 가장 위험합니다. 그 환상이 레버리지로 손을 뻗게 만들고 그 손이 계좌를 무너뜨립니다. 진짜 빠른 길은 느려 보이는 길입니다. 실력을 쌓고 패턴을 공부하고 원칙을 만들고 반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강합니다. 강한 사람만 끝까지 갑니다. 이제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늦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하면 늦은 출발이 더 치명적입니다. 시스템으로 하면 늦은 출발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폭락은 항상 옵니다. 그래서 폭락이 오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지 정해둬야 합니다. 폭락 때 할 일이 없다면 그건 투자 설계가 없는 겁니다. 설계가 있으면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계획된 구간이 됩니다. TQQQ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걸면 안 됩니다. 보조 엔진으로 규칙이 있을 때만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쓰는 게 핵심입니다. QLD로 중심을 잡고 TQQQ로 조건부 가속, 이 조합이 그래서 강합니다. QLD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자가 되는 속도는 투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저축, 생활비, 습관, 그리고 지속기간이 같이 결정합니다. QLD는 투자 쪽에서 지속을 돕는 도구입니다. 그 위에 소득을 키우는 행동이 올라가면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결국 2026년의 승부는 한 방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나는 매일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나는 매주 어떤 점검을 할 것인가? 나는 매달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나는 흔들릴 때 어떤 문장을 읽고 원칙을 지킬 것인가?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계좌가 달라지고 그때부터는 내 돈이 내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는 나를 바꾸지 않고 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2026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가 될 사람처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치를 키우고 패턴을 공부하고 원칙을 만들고 QLD로 오래 버티고 TQQQ로 규칙 있게 가속하세요. 그리고 제발 시장에 오래 남아 계세요. 시장에 오래 남는 사람이 결국 다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복이었습니다.